오늘은 무슨 얘기하죠? 이 얘기를 벌써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제가 한창 FM을 미친 듯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FM 우리 다 열심히 했지. 네네. 대학 때. 네, 제가 딱 축구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FM을 진짜 재미를 들려가지고, 한 팀으로 막 20년, 30년씩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막 유망주들 정보 다 얻어가면서 막 그렇게 막 키워 참 잘 쓰고 그랬었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네. 저희의 축구 지식이 조금 많이 높아졌는데, 네네. 그때 제가 네. 좀 전술 이해도라던가 그런 게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한창 저희 이제 대학 때 이제 와가지고 만나면은 네. FM에서 이런 선수가 좋고 막 어. 이 선수를 내가 어떻게 키웠고 이렇게 좀 허세를 많이 부렸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일단 제가 그렇게 찍어가지고 잘 썼던, 그렇게 약팔이를 많이 했던 그 선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자, 그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죠. 오스카 선수. 이름도 길어. 오스카르 도스 산토스 임보 아바 주니오르. 그래서 네, 첼시에서 참 잘했었어요. 정말 잘했었어요. 첼시에서 잘했어. 졸라 잘했었어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뭐 한계가 드러나고 그랬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는 뭐 활동량과 수비 가담이 좀 장점이었죠. 네. 진짜 무리뉴가 정말 좋아했던 선수죠. 네, 수비 가담 잘하니까. 네네. 그리고 아자르랑 케미가 정말 좋았어요. 맞아. 아자르랑 마타랑 케미가 이렇게 좋았어. 네네. 이렇게 셋이 이선을 꾸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잘했습니다. 네, 정말 잘했었는데, 좀 더 쏠쏠하게 넣어줬던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첼시에서 중국으로 갈 때도 돈을 진짜 미친 듯이 주고 갔어요. 예. 얼마였더라? 한 거의 900억 가까이 줬던 것 같은데, 저는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는 이제 뭐 네. 실패한 선수는 아닌데 다음에 나올 선수들에 비하면은 네, 실패한 선수들은 네. 실패한 건 아니긴 해요. 근데 1617 땐 너무 못했어. 예, 그 마지막 네. 시즌은 진짜 못했어. 그랬죠. 예. 아쉽죠, 정말. 뭐 다음 선수 만나볼까요? 네. 진짜 이거는 네, 안드레 슈얼레입니다. 네, 원래 예. 레버쿠젠에서 정말 포텐을 터트려가지고 첼시도 오고, 또 딱 저 사이에 막 독일 국대에서 정말 미친 슈퍼 서브로서 그치. 루카스 포돌스키 다음 가는 정말 애국자 모드로 약간 독일의 솔샤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 네, 네. 정말 근데 독일 내에서는 네. 미친놈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뭐 볼프스부르크에서 네, 첼시에서 볼프스부르크 넘어갔는데 볼프스부르크에서도 못했고 네, 도르트문트에서는 경기도 제대로 못 나왔고 거의 뭐. 풀럼에서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예. 저 때부터는 원래 거의 원톱으로 나왔죠. 그쵸. 그 전에도 좀 원톱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막 자기 포텐 터뜨리고 그랬을 때는 약간 왼쪽 윙포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드리블보다는 그냥 속도로 찢는 스타일. 네, 정말 네. 속도가 진짜 빠른 선수였어가지고, 일단 독일 국대 정말 한창 잘했을 때 보면은 그때도 속도가 미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상 경기 보면은 영향력이 너무 없어. 네, 영향력이 없죠. 정말 네. 속도 원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 정말 되게 빠른 나이에 은퇴를 했죠. 예, 근데 이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도 인터뷰를 했죠.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예. 다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보여준 게 고작 그거다. 그게 내 최대였다. 예. 그러니까 열모가 적극적으로 빨았던 선수인데 제가 보통 FM을 하면은 한 클럽 내에서 한 국적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첼시를 하더라도 독일 국적으로만 맞추고 그런 짓을 많이 했었는데, 변태새끼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 왼쪽 자리에는 무조건 이 선수를 거의 썼었죠. 예. 지금은 참담하다. 참담하죠. 예. 다음 선수 볼까요? 비슷하게 참담합니다. 이 선수 근데 안 빨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저는 잘 거들떠 보진 않았어요. 일단 세리에를 그렇게 막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파투 선수는 굉장히 좀 되게 유명한 선수였고 모를 수는 네. 없어요. 절대 모를 수 있는 선수는 아닌데, 근데 일단 처음 모습만 보면은, 그러니까 AC 밀란 있다 하고 나서 그 처음 모습만 보면은 일단 이 선수 굉장히 성실했고요. 그다음에 멘탈도 되게 좋은 선수였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선수가 누구였냐? 호나우지뉴입니다. 진유는 잘하지. 근데 진유는 AC 밀란 와서도 다 했어 할 건.
근데 그때 호나우지뉴의 멘탈 상태가 어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미친 듯이 클럽 다니고 몸 관리 안 하고 그럴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파투가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 선수 이제 위에 나온 게 위에 이제 거쳐간 클럽들을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네네. 뭐 예. 거의 브라질 클럽 위주인데 일단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AC 밀란에서 그렇게 좀 한 1-1-2까지는 막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기 할 거 다 하고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부상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뭐 자기 실력 몸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실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브라질로 이적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그 팀 내 역대 2위 이적료로 이적을 했거든요. 거의 한 500억인가 600억으로 상파울루를 갔는데 개똥을 쌉니다. 맞아. 브라질에서 개똥을 싸요. 나도 그 기사를 몇 개 봤어. 개똥을 싸고 방출당하잖아. 아, 그 방출은 아니었고 코린치안스로 임대를 가는데 거기서도 개똥을 싸고 심지어 코린치안스 임대 간 상황에서 원소속 팀인 상파울루를 SNS로 존나 까요. 근데 또 있어. 중국 텐진으로 갔잖아. 아, 네네네. 텐진에서도 개똥을 쌉니다. 하여튼 그 코린치안스에서 또 임대 끝나고 나서 첼시로 가죠. 그쵸. 첼시 임대를 하는데 이때도 6개월 임대를 받는데 그 중에 2개월은 자기 몸이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2개월 동안 못 만들고 부상 치료한 다음에 3개월 동안 경기를 뛰었는데 이 경기도 당연히 존나 못하죠. 첼시 이후로 라리가의 비아레알을 가는데 거기서도 못하고 또 거기서도 못하니까 결국 중국으로 갑니다. 맞아요. 네, 중국으로 어디였죠? 텐진. 아, 네, 텐진에 가는데 거기 감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칸나바로. 네, 칸나바로였어요. 예, 맞아요. 칸나바로 감독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10골 가까이 넣었는데 그거 넣고 나서 또 똥을 쌉니다. 맞아요. 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사무 해지를 했고, 네네. 예, 그 다음으로 쌍파울루로 가죠. 네. 상파울루를 갔는데 거기서도 뭘 했겠어요. 그 지금은 현재 네. 올랜도 시티에 있고. 네. 예. 이 선수 보면은 좀 아쉽죠. 대기 완성할 수 있었는데. 예. 참 아쉽죠. 제가 그래가지고 첼시 왔을 때 제가 브라질에서 똥 쌌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얘가 밀란에 있다가 어디가 뭐 브라질 가서 뭐 잘하나? 뭐 잘하니까 데려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는 아니, 그리고 첼시에서 경기를 못 뛰고 이제 임대 해지당했을 때 네. 대단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는 몸 상태가 완벽했는데 첼시가 날 쓰지 않았다. 딸 새끼. 다음 선수 보실까요? 이 선수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특히나 FM 할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네. 브라질에서 그 간수 이후로 예. 정말 브라질 좀 키울 만한 유망주가 나타났다고 그래 존나 극찬을 해가지고 저도 많이 썼었어요. 이때 가브리엘 제수스랑 바르보사랑 굉장히 둘이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네, 옛날에 그 간수랑 다미앙처럼 뭔가 맞아. 둘이 막 그렇게 콤보로 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산투스 있을 때 중앙인 공미보다는 약간 윙포워드 같은 그러니까 왼쪽에서 좀 더 많이 뛰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윙포워드에서 좀 더 자기 기량 많이 발휘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뭐 스카우터들이나 다른 감독들이 뭔가 얘를 계속 센터 포워드나 중앙 공미로만 쓰려고 해요. 왜 그랬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력을 다 잘 못 발휘하게 되고 인텔을 이적해서는 감독이 안 써요, 그냥. 몸 상태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텔 팬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씨발 왜 안 쓰냐 대체 데려와놓고 왜 안 쓰는데 얘 키워야지 병신들아 뭐 언제까지 씨발 진짜 눈이 썩을 것 같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애들만 쓸 거야 그랬는데 결국 안 쓰다가 인대를 보내거든요. 그게 아마 벤피카였을 거예요. 네. 근데 폼이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경기를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돌아왔다가 또 산토스도 임대를 갔는데 조금 거기서 좀 살아날라나 말라나 막 그 정도까지는 했었거든. 그래도 산토스에서는 경기는 좀 나왔으니까. 워낙 네. 브라질 리그를 한창 씹어먹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돌아와서도 인테르는 얘를 안 쓸 거니까 결국 또 플라멩구로 보내버립니다. 네. 근데 뭐 기록을 보면 플라멩고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활약을 또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었는데 브라질에서 지금 플라멩구 가서는 또
예전 그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네요. 네. 근데 뭐 기록이 보여주죠. 유럽 리그에 다시 도전할 만한 나이긴 해요. 이제 근데 지금 네. 아니면 늦을 것 같아. 네, 96년생이면은 지금 네. 아직 늦지는 않았죠. 네,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나이긴 합니다. 네, 다음 선수 볼까요? 유명했지. 유명했죠. 네. 일단 피파2 뭐 게임 하신 분들이라면 피파2 때 정말 많이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독일의 메시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 제가 막 그때는 아직 막 축구에 그렇게까지 막 애정을 못 들였을 때긴 한데 제가 이 선수를 많이 알게 된 건 아무래도 첼시 딱 이적하면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 그 전에도 알았다. 왜냐면 제가 FM 하면서 베르더 브레멘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또 베르더 브레멘을 또 좋아하잖아. 네, 저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를 제일 먼저 알았던 게 베르더 브레멘. 피파보다는 그때 제일 먼저 알았는데. 그때 이제 외질과 하드캐리 할 때. 네네네. 네. 뭐 물론 외질이 그때 인디안 있긴 했지만은 그때 짱짱했거든요. 왼쪽에 외질 있고 오른쪽에 마린 뛰면서 와 그때 브레멘 상당했습니다. 딱 그때 딱 딱 그 임팩트가 1년에. 확실히 컸어. 네. 일단 이 선수도 속도가 졸라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얼레가 약간 마린의 마크2?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죠. 약간 뭐 그 계보가 있나 봐. 네가 좋아하는 독일 선수들의 계보가 있어. 네. 우선 뭐 마린, 네. 시얼레, 예, 지금은 베르너. 좀 빠른 선수들을 네.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참 근데 이 선수도 정말 빠른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빠른 쓰레기였죠. 특히나 피해라 가지고, 네. 약간 이 피지컬적으로 한계가 너무 극명했어. 너무 심각하게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그때 아자르가 네. 미쳤잖아. 얘를 쓰겠어요. 미쳤다고. 그치. 네. 백업으로 데려왔었던 것 같은데 결국 아자르에 밀려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인대 계속 다니다가 뭐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디 있는지도. 변방리그로. 예. 이 선수도 이제 거의 선수 생활 끝물을 달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8, 9년생이면은 그러니까 한참 주목을 받았는데, 이름도 멋있고. 맞아. 이름도 멋있다. 특히 이름 네. 멋있지, 마르코 마린. 네. 근데 한참 이렇게 주목을 받다가 열무가 픽하면은 이제 죄다. 특히나 첼시에서. 네, 이런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네요. 그 다음. 네. 이 선수는 너도 상당히 좋아했었잖아요, 나름. 아니, 난 좋아하진 않았어. 짧게 그래도 주목은 했었잖아요. 나도 너한테 얘기 듣고, 네. 주목할 만한가? 했어. 네. 근데, 아이고, 뭘 나와서 보여줘야 이렇게 뭘 기대를 하지. 예. 스테판 요베치입니다. 네. 일단, 제가 계속 FM 얘기를 하게 되는데, FM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던 게 리그마다 맨 처음 시작한 팀이 있는 게, 일단, 세리에에서는 피오렌티나. 근데 피오렌티나 되게 매력적인 팀이지. 네, 언제나 뭐 네. 유망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치, 꽤 매력적인 질라르디노 있고. 네, 네. 맞아. 그때 질라르디노 있고 네. 막 뭐 몬톨리보 있고. 맞아, 몬톨리보 네. 있고. 게다가 난 질라르디노 진짜 멋있어. 네, 질라도 네. 멋있죠. 그리고 제가 또 피오렌티나 그 시절 피오렌티나를 좋아했던 게 키퍼의 세바스티안 프레이라고 참 그 선수도 좀 멋있는 선수였거든요. 뭐 유명하진 않은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선수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피오렌티나를 지금도 좀 많이 챙겨보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에이스였던 게 바로 이 스테판 요베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때 그러니까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스테판 요베티치라는 선수가 있었고, 이 선수가 네, 세리가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넘버 10에 네네. 넘버 10을 되게 중요시 하는 그 판타지스타 네. 역할들. 이 선수가 또 로베르토 바조의 재림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진짜 잘했었어요. 그 네. 세컨톱 위치에서 정말 잘했었는데 그거를 뭐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뭐 딱 옮겨간 팀들이 딱 증명을 해주죠. 그렇죠. 뭐 인테르, 네. 그다음에 세비야. 또 그러고 맨시티로 네, 왔지. 맨시티. 네. 그러니까 맨시티에서 왔다고 했을 때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뭐 이런 얘기도 다 들었으니까. 네. 뭐 근데 솔직히 뭐 맨시티에서는 그 당시엔 근데 2013년이면은 아구에로랑 실바 게다가 뭐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나스리보다도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보여준 걸로 따지면은 나스리 많이 보여줬죠. 저는 나스리에서 맨시티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죠. 네. 네. 근데 참 뭐 리그에 안 맞았던 건지. 맞아, 나는 이제 맨시티로 이적했던 게 얘한테는 패착이었어. 네. 예. 그리고 또 이 선수가 그 이후로 또 부상을 많이 당하기 시작을 해요. 또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큰 부상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뭐 인테르도 갔다가 결국 모나코도 가고,
근데 지금은 아마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아쉬운 선수예요. 예, 이 선수도 부상이 너무 많았어 보이고. 네네네. 예. 10대인데 파열이면 좀 심하죠. 예. 많이 좀 부상을 당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스테판 요베티치였고. 이 선수 제가 쓸 때는 뭐 저희 뭐 FM 코리아가 이런 데서는 막 메이어라고 불렀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메이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한데 하여튼 막시밀리안 마이어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 이제 뭐 FM이나 다른 데서는 이제 막시메이어, 네, 막스메이어 예, 막스메이어 이렇게 많이 불렸지. 네네. 예. 원래 그 왼쪽에 만약에 제가 슈얼레를 세웠다면은 중앙에는 이 선수 아니면은 또 레오나르도 비타포트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아, 그 선수는 이제 네, 도르트문트에서 거기 굉장히 있었던. 좀 유망주였던. 네네. 예. 그래서 중앙에는 거의 보통 이 선수를 세웠었는데 왜냐면 제가 뭐 베르더 브레멘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제가 또 좋아하는 팀이 레버쿠젠이랑 또 샬케도 되게 샬케,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를 안 쓸 수가 없었죠. 사실 그 팀들마저도 열무가 픽하니까 이제 이번 시즌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러네요. 또 네. 생각해보니까. 베르더 브레멘과 샬케는 강등이 확정이 됐어요. 예.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가 픽을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좀 징크스긴 한데 이거 좀 책임감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 뭐 제가 뭐 찍으면 안 되나? 좋아하면 안 되나 봐요.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할 수 있잖아. 자, 어쨌든 이 선수는 뭐 좀 약간 저도 기억이 나요. 좀 드리블이 굉장히 좀 정교했고 짧게 네. 짧게 치고 하는 게 있었고 네. 타락박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튼 원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포텐이 터진 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오면서 맞아. 마지막 네. 시즌 아니 샬케 마지막 시즌쯤에 아마 네 1-4-2로 막 그 시즌쯤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오면서 포텐이 터집니다. 근데 그때 포텐이 터지니까 이 새끼가 재계약을 안 하고 런을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로 가지. 네. 이 새끼 키워놨더니 런을 합니다. 이적료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EPL로 갔는데 솔직히 그게 수비형 미드필더로 해가지고 포텐이 터졌던 게 독일이니까 됐던 거지. EPL 와서 이렇게 막 몸싸움 오지는 데서 얘가 뭐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와서 솔직히 큰 활약을 못 합니다. 맞아, 못했어. 저도 네. 이제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이제 딱 보면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주급이 1인가 그래요. 예, 그 당시에 1위, 2위를 다퉜던 선수로 기억을 해요. 네네. 게다가 FA로 데려왔기 때문에. 네. 예. 주급이 1, 2인데 나와서 잘하지도 못하고 또 나오지도 잘 못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의 또 친구로는 이제 고레츠카랑 키미가 있죠. 샬케에서 같이 활약을 했던. 근데 뭐 너가 고레츠카랑 키미를 안 찍었기 때문에 둘은 또 대성을 했네요. 아니 이게 왜 안 찍었냐면은 그때 얘네는 그때 사기였어요. FM에서도 사기였어. 얘네 쓰면 무조건 우승한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거 약간 홍대병이 있잖아요. 네, 남들 약간- 다 쓰는 건 안 쓴다. 약간 변태 새끼 성향이 좀 네. 있지. 예. 그러다 보니까 걔네를 일부러 안 썼거든. 누구나 다 쓰는 걸로 우승하진 않겠다. 예. 그래도 좋기는 하지만 남들이 안 쓰는 거 그런 걸로 쓰려고 얘를 찍어가지고 약간 썼었는데. 피파의 굴리트 같은 애들이었다. 예. 그러니까 고레츠카랑 뭐 키미는 정말 그런 애들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왔었는데. 메이어를 픽했더니 개똥 싸고 있다. 뭐 탐소스 보시죠. 점점 더 가관입니다. 이 선수는 또 근데 가관은 아니에요. 이 선수는 아닙니다. 이 선수는 리스펙해 나는. 네. 제가 정말 이 밴더 형제 중에 너는 차라리 스벤을 좀 더 좋아하잖아. 왜냐면 돌문에서 뛰었었으니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냥 네. 헌신적인 선수.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라스를 좀 더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형제잖아. 네. 근데 스벤은 약간 좀 인상이 선하고 음. 라스는 좀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 좀 더 그런 네.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타일에서도 그게 좀 느껴지는 게 스벤은 좀 더 같은 위치라도 스벤은 좀 더 수비로 내려가고 라스는 박스 투 박스 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보였었어요. 예전 그 유망주 시절 때는. 네. 그래가지고 레버쿠젠 시절에는 거의 공격에 뭐 메잘라도 하고 막 박스 투 박스도 하면서 거의 공격의 시발점을 자기가 맡아서 도맡아서 했었는데 정말
전성기가 있었죠, 이 선수도. 113이 이제 전성기였지.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좀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애매한 실력을 보여주다가 근데 이 선수도 포지션 전환을 합니다. 맞아요. 네. 센터백도 갔다가 또 풀백도 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멀티성이 확실히 있는 선수였어. 네네. 거기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잘 써먹었었죠. 레버쿠젠에서. 그랬는데 결국 이번 시즌 끝으로 스벤과 같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실패한 선수는 아니고. 근데 실패는 아니에요, 네. 적어도. 근데 조금 더 이 선수도 어느 정도 빅클럽 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 네, 기회는 확실히 네.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레버쿠젠에서 마지막까지 활약을 하고 아름답게 떠난다. 네. 한컵을 더 벗어나야지만 자기가 그 빅클럽을 옮겼을 텐데 네. 그걸 자기가 못한 것도 있었고. 그건 좀 부상의 아쉬움이 좀 있었죠. 네. 네, 이 선수는 저희 퀴즈 할 때도 나왔던 선수인데, 네, 마놀로 가비아디입니다. 사실 이 선수를 제가 PL에서 이제 사우스햄튼에서 봤는데, 네네. 졸라 애매해. 애매하죠. 일단 이 선수를 나폴리에서 데려왔던, 삼프도리에서 나폴리로 데려왔던 게 카바니의 대체자로 생각을 하고 데려왔었어요. 네. 왜냐면 스타일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렇지. 어느 정도 드리블 스킬도 있고, 네네. 뭐 피지컬도 되고. 그래도 얘가 좀 포처 스타일이에요. 좀, 막 키가 좀 185인가 6인가 그렇긴 한데 그 키는 그렇게 좀 활용을 안 하고 거의 골만 넣는 네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나 애매하죠. 말씀하신 대로 피지컬 괜찮은데 그거 활용 잘 안 해. 뭐 연계도 잘 안 해. 그냥 자기는 골만 넣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막 몸싸움을 해주는 포스트 스타일도 많이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드리블 스킬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확실한 것도 아니고. 네네. 진짜 존나 애매한 선수였어요. 그냥 저는 뭐 잘 쓰긴 했지만은 결국 뭐 선수로서는 그렇게 막 큰 활약을 하지 못하고 지금 삼프도리에 있습니다. 이 선수 유벤투스에도 있었죠. 네네, 그랬었죠. 유벤투스에 있다가 근데 경기 많이 못 나오고 임대를 많이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해. 네네. 네, 그러다가 사우스햄튼으로 이적을 왔는데, 제가 딱 이 선수를 제대로 본 거는 사우스햄튼 시절이었어요. 그랬겠죠. 아무래도 네. EPL에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니까. 네, 근데 이 선수보다 그 이탈리아 스트라이커 누구야? 그라치아노 펠레? 네, 그라치아노 펠레가 확실했고. 네, 그때 네. 딱 삼프도리에 둘이 같이 있었잖아. 네. 뭐 하여튼 근데 지금은 또 삼프도리에서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아직은 실패한 건 아니다. 아직은. 근데 91년생인데 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선수죠. 키르주마. 네. 생테티엔에 있을 때 뭐 움티티랑 주마 이렇게 FM에서도 둘 중 누구를 사가냐 이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둘 다 망했어. 둘 다 망했죠 결국은. 둘 다 망했어. 근데 그때 생테티엔 둘 중 하나만 데려가면은 수비진 안정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 무조건 데려가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독일 스쿼드도 하긴 했지만은 프랑스 스쿼드도 그때 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스쿼드 중에 한 자리는 무조건 이 선수가 맡았었고 그 나머지 옆자리는 저는 라포르테를 선택을 했었죠. 이젠 스페인 사람입니다. 네. 네, 뭐 이 선수 저도 한창 들었어요. 이제 첼시에 원래는 이제 생테티엔 다음에 첼시로 이적을 했고, 이제 스토크랑 에버턴 임대를 갔다가 다시 첼시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네. 이 선수가 이제 마르셀드 사이의 후계자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네. 유망주 때는 진짜 엄청나게 평가를 받았었어요. 뭐 에버턴에서는 그래도 에버튼에서는 잘했어. 네네. 뭐 그 정도 딱 그런 중상위권 팀에서 할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첼시에서도 올해 전반기엔 잘했어. 올해 정말 존나 잘했죠. 점점 무지성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 네. 진짜 이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그 헤딩 경험률이 거의 95%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선수는 확실히 이제 센터피스에서 강점이 있지. 네. 아주 머리를 쓰다 보니까 머리를 다쳤나 어느새 무지성 플레이를 오지게 하고 그래서 후반기에 참 똥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근데 전반기에 되게 좋았는데 꼭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오잖아, 램파드 시절에.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책임이 주마랑 케파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수비만 하는 선수, 수비 원툴, 세트피스. 네, 공중볼. 네. 그래서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앞으로 커리어가 어떻게 쌓아갈지는 모르겠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네네. 뭐 좋게 큰 건 아니다. 그쵸. 네. 네.
기대만큼은 못 컸다. 그러니까 너무 오르락 내리락이 심했어. 네. 예. 네, 뭐 저희가 재미삼아서 열무가 뽑으면 망하는 열무가 뽑아서 망한 베스트 10을 선정을 했었는데 네. 사실 뭐 이제 뭐 라스벤더라든지 오스카는 그렇게 실패한 케이스는 아니고 몇몇 케이스들은 아예 망한 거는 아니긴 해요. 제가 뽑았다고. 네. 확실히 망한 선수도 있고 네, 확실히 망한 선수도 있죠. 뭐 솔직히 말해서 첼시도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베르너랑 하베베츠 첼시 팬 여러분, 첼시의 공공의 적은 이 새끼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